우리 조상님들 효는 만행지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도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내가 과연 저 아이들의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저 아이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만큼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본 커뮤니티에요,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한 아이는 아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아빠 회사에 가보게 되었는데 아빠 책상 위에 붙여둔 내 사진과 동생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살짝 노했음. 맨날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학창시절 12년 내내 학교 정문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던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음. 생일 선물 고르다가 결국 봉투에 5만원 넣은 거 드렸는데 그 돈 차에 두고 다니다가 엄마가 그 돈 보고 고기 사 먹자고 하니까 절대 그 돈은 써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하는 아빠를 발견했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부모님들도 그러하셨고 또 그 위에 부모님들도 그러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라면 이런 마음뿐 아니라 진정 자식의 앞날을 위해 그들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듯 하네요. 어제는 미웠다가도 오늘은 한없이 귀엽고 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왠지 섭섭한 마음이 생겨 모진 소리 했다가도 괜히 미안해져서 그거 사과하려다가 또 모진 소리 하기도 하죠. 하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 즉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의 눈이라는 소리가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오늘은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또 알려주어야 할 5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는 자식에게 멘토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15세 이전에 정립이 되지만 이 가치관은 평생을 두고 수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 자식 보기 무서워서,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늘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합니다.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거울로 삼고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 자식을 보려면 그 부모를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비록 무슨 큰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화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는 절대 객관성을 잃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 평생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존엄성과 존중받는 삶을 알게 주어야 합니다. 부모라면 절대 자식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롱을 하거나 멸시를 해서는 더욱 안 되겠죠. 이는 그 자식에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귀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 역시 존엄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받는 삶을 살아갈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사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데 세상 누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요. 행복도 느껴본 사람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를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분명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요즘 젊은이들을 나약하다거나 이기적이다거나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부모의 행동이 그러했기에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부모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를 피했기에 그 자식 역시 어려움을 싫어하게 되고 힘든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지혜를 통해 성공과 부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혼율이 너무 높다고 하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일인지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젊은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것이 나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우리 가족을 위한 행동이라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희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하루 종일 힘든 일에 지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통닭 한 마리, 호떡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의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랑을 다시 자식들에게 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심리학의 한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높은 자존감을 지닌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부모의 양육 태도나 생활 방식에서 높은 자존감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식 보는데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좋은 거, 나쁜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죠. 또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옳다고 생각하셨던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과연 오랜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최선이셨나요? 또 진정 옳으셨나요? 맞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젊음은 열정과 정열이 뛰어남은 있지만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죠. 자식의 인생 항로에 꺼지지 않을 등대가 되어 주셔야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